아, 예. 천천히 이야기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저 안 들리는데. 커피 드릴까요? 아니, 마셨습니다. 마셨습니다. 아마 이번 1, 2월 과정에는 제가 국토계획법 4주 차 되었을 때 한 2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자료를 하나 만들어 드리게 될 겁니다. 기본적인 체계도라 생각하시고 그거 가지고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처음 공법 공부하시면 이게 내 주변에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 행정청에서 결정하는 사안들이 워낙 많다 보니 용어 자체가 좀 익숙하지, 좀 더 재밌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요약집 말고 책에서 4주차 때 하나 드리고 개발법하고 도정법 할 때 한 2장짜리 드리고 건축법 끝날 때쯤에 하나, 주택 끝날 때쯤에 하나. 계속 바뀌어가지고 저도 수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 이번에 하는 것 끝날 때쯤에 드리는 게 제일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제가 또 정리 마지막에 또 한번 하고 넘어가면 한 2번 반복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괜찮던데요. 그건 아니시고. 그래서 처음 용어가 좀 생소하시다고 하면 좀 힘드시더라도 동영상을 한번 좀 빨리 해서 돌려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46페이지의 도시군 기본 계획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국토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각각 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 하나와 군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서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이용 계획인데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있다 없다? 구속력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위법하고 부당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할지라도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저 도시군 기본계획 잘못 만들었다고 남양주시장을 탄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남양주시에서는 2016년도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6년도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토대로 2020년도에 인구를 98만으로 조정한 적이 있거든요. 애초에 만들어졌을 때는 2020년도에 인구가 65만 명이었습니다. 그걸 2015년쯤에 이미 초과 달성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조정했는데 그런 도시군 기본계획 잘 만들었다고 남양주시장 탄핵하겠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구속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다음 주에 우리 공부하실 도시군 관리계획은 부문별 계획입니다. 실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집행을 결정하게 되면 지하철 4호선이나 8호선이 연장 설치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예산이 있을 때 실시할 수 있는 것이지 돈 없으면 아예 못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예산 등이 편성되었을 때 하나하나 집행하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성격이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종합계획이 아닙니다. 부문별 계획이고 종합계획은 오직 도시군 기본 계획만. 그래서 나중에 올해 시험 합격하시고 내년에 창업하시게 되면 새로 남양주시의 도시군 기본 계획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 500페이지에서 600페이지가 되게 되는데 진짜 그거 하나 가지고 수업하면 참 편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우리 시험은 전국을 단위로 수업하기 때문에 시험 보기 때문에 남양주시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뭐 하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대신 나중에 그걸 보시게 된다고 하면 이 남양주시 관할 구역과 관련되어 어디에
제2 외곽순환도로가 만들어질 예정이고 어디에 학교 들어올 위치인지 그리고 성장관리 권역이나 과밀억제 권역, 자연보전 권역이 어디인지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우리가 한번 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에 여러 동이 있는데요. 그 동 중에 인구가 얼마 늘어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표현되어 있고 그렇게 인구가 늘어났을 때 새로 설치해야 될 도로나 학교 등의 시설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이 반영되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만 정해서는 안 되죠. 실제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의 상하 한계를 따지게 된다고 하면 기본계획이 상위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위 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 나와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시험을 좀 편하게 볼 수 있는데 출제하는 분들이 약간 응용해서 다른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침이란 말 대신 부합한다 이런 말 쓰게 된다면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그런 표현이라는 것도 한번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공법에 출제되는 패턴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이미 광역도시계획에 보셨던 수립, 승인에 관한 과정을 기본계획에서도 똑같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또 고장 낼 뻔했습니다. 예,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승인에 관한 과정들을 함께 봐주시는데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 하나, 군 하나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얘는 남양주의 꿈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꿈은 개개인은 자신이 직접 설정해야 되는 것이지 남이 정해주는 것 아니죠. 그래서 만약 오늘 학원에 수업하러 나오셨던 게 주변 가족들의 권유에 따라 학원 나오시게 되었다고 하면 그 권유하셨던 분과 빨리 계약을 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내 꿈 내가 결정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가 왜 안산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안 사는 동네여가지고 안산이었습니다. 진짜 한양대가 예전에 분교가 상록수 지역 주변에 있었는데 그 당시 매립해서 안산시에는 거의 사는 사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96년도에 한양대 그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당시 돈만 있었으면 그 주변에 땅을 사놓았으면 아마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 생각 들더라고요. 완전히 간척지어가지고 주변에 제대로 건물 들어선 것도 진짜 없었습니다. 대신 대학 하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기본적인 외관을 갖추게 된다고 하면 주변에 여러 가지 원룸이나 상업용지가 조성되다 보니 토지 가격이 달라지더라고요. 나중에 여기 남양주시가 인구 지금 70만 되게 된다고 하면 아마 번듯한 대학이 하나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대학 만들어지게 되면 그 주변 땅은 한번 관심 있게 쳐다보시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등록금 한 4년치 모아가지고 제가 다녔던 학교 주변에 땅을 사놨다고 하면 지금 인생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꿈은 개인이 설정하는데 제가 안산에 한 2003년도에 수업하게 되었을 때 제 수업 들으셨던 20대 초반에 남자 여자 두 분이 수업 들으시거든요. 온우이라고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PC방을 운영하셨다더라고요. 그리고 안산의 부동산 경기가 좀 활성화될 것 같아가지고 당신이 직접 공부하기는 좀 뭐 하셔가지고 자녀분을 학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 듣고 나서 부모님과 계약 체결하셨다더라고요. 자동차 한 대 받기로. 그리고 한 4월 달에 모의고사 봤는데 점수가 워낙 바닥이었습니다. 그냥 자포자기할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외제차로 바뀌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년 만에 시험 합격하시던데요. 예. PC방 하다 보니까 장사가 참 잘 되셨다고 합니다. 예, 그때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가족들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경비는 내가 다 책임지고 해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만 하라. 그런 이야기 듣고 여기 나오셨다고 하면 재빨리 계약 체결하셔야 됩니다. 예, 꿈은 남이 결정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 시군을 단위로 수립하는 것으로서 저 수립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외적인 수립권자가 없습니다. 우리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국토가 예외적 수립권자였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은 예외적 수립권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연관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틀립니다. 예외적 수립권자는 절대 없다라는 것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각각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4년 전만 하더라도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았습니다.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직접 확정 짓는 것이지 누구의 승인 받는 것 아니고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그때는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지방자치 제도가 점점 강화되다 보니 지방분권이 좀 더 강화되고 있거든요. 종전에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 절차 없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확정 짓도록 최근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보습니다. 여기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우리 자녀인데 이 두 분은 성년인 자녀분이고요. 이 두 분은 미성년자인 자녀분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한 10년 전에 성년의 자녀분이 결혼을 한다고 배우자 선정하게 되면 부모님 반대로 결혼 못한 분도 계십니다. 가끔 TV에 보게 되면 박모라고 하는 개그맨이 부모님이 반대해가지고 결혼 못하다 보니 지금까지 혼자 독신으로 살고 있으시던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년인 자녀분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동의, 승인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아마 지금 기준으로 5년 지나게 되면 확실하게 성년인 자녀분 계시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결혼할 것 같은데요. 이해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반면에 도에 속해 있는 시장군수라고 하면 미성년자인 자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누구에게?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확인해 줄 것은 특광은 직접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확정짓는 반면 도에 속한 시장군수의 경우에만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 실시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 관할구역 전부에 대한 조사 측량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기초조사라 표현하고 그리고 이 남양주시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고자 한다면 주민 의견 들어야 되죠. 그래서 남양주시에서는 2017년 작년 2월 달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공청회 절차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참여하셨던 분들이 다들 하는 이야기가 남양시장의 그동안의 업적에 대해 열심히 홍보하셨다더라고요. 내년 선거 때 한번 도움 달라고 한번 홍보 열심히 하셨다던데요. 저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를 하게 되면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무엇이다? 공청회 개최해서 주민 의견 청취하게 됩니다. 현재 공청회로 주민의 의견 청취하는 방법은 딱 3가지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무엇으로? 공청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받지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직접 확정 짓기 위해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승인 필요 없죠.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전문서를 보완하기 위한 심의, 수립 시에 거칠 절차입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부동산 전문가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보완 꼭 필요하죠. 그래서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때도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게 되고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그때는 도지사의 승인 필요하고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한 절차입니다.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만약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도시군 기본계획을 특광이 수립하거나 도지사 승인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정되거나 승인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알려줄 필요 있죠. 그래서 특광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바로 열람시켜주게 되는데 열람기간은 며칠? 30일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승인하게 된다면 수립한 자에게 송부하며 송부하던 시장 군수가 30일 이상 열람시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봐주실 게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던 광역계획권은 일시적인 제도입니다. 앞서 제가 마진창이라고 하는 광역계획권 설명드렸는데 통합창원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마진창이라는 광역계획권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 없죠. 그래서 타당성 검토가 없는 반면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특광시군은 계속성을 띠고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 미금시라고 하는 도시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대천 해수욕장과 관련된 대천시가 있는데 얘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도시들이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그 도시가 보령시와 통합하고 미금은 남양주시에 통합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구리시도 남양주시와 통합하는 것을 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리 시민이 원했겠습니까? 남양 시민이 원했겠습니까? 남양시에서.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구리가 한 20만, 25만 되었고 남양주 인구가 15만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그 구리시에서는 서울과 통합되는 것을 그렇게 원했다고 합니다. 남양시에서 콜하니까 진짜 촌동네랑 무슨 통합이냐 그렇게 의견 제시했는데 지금은 인구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산 신도시가 제대로 개발되게 된다면 종전에 별내 또는 태계원이나 진건지구 같은 경우는 서울에 워낙 근접하기 때문에 상권이 다 서울로 빠져나가는 형태였고요. 그리고 구리 쪽으로 백화점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 빠져나간 형태입니다. 만약 이번에 지하철 8호선이나 또는 4호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잠실에 근접하지 않습니까? 잠실은 서울에서도 도심이거든요. 만약 남양주시에 독자적인 제대로 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상업과 관련된 필요한 인구들은 다들 잠실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산 신도시가 제대로 개발돼야만 남양 자체적으로 자급-자족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산 신도시가 남양시의 장래 발전과 관련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도시개발 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꼭 백화점 등이나 또는 이 남양시에 현재 없는 고속버스 터미널 또 뭐 없는 게 맞는가요? 예, 현대백화점 들어온다고 합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남양시에는 독자적인 지방법원 제도가 없는데 인구 42만 정도인 의정부시에도 의정부 법원이 있거든요. 70만인 남양시에 법원 없는 상태인데 그러한 법원이 또 어디엔가 하나 만들어지게 된다면
위치가 어디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돈이 있으면 제가 꼭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법조타운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지역의 발전 정도를 참 좌우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설정하게 되었을 때 과연 타당한지, 실현 가능한지, 이러한 것들을 검토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역주번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의 계속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는 타당성 검토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기에서만 타당성 검토 제도를 둔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저 세 가지 잡아주시는 게 필요한데, 우선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그리고 승인권자에 관한, 행정청에 관한 구분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특광시군이 수립하고 예외적 수립권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만약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하게 되면 직접 확정 짓는 자이지 누구에게 승인받는 거 아닙니다. 만약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된다. 그 말로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의 경우에만 도지사의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게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보신 적이 있습니다. 존에 해당되는 지역지구 권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 소요되는 비용이 한 3억 정도입니다. 비용 부담 클 수 있죠.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연재,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잡아주시는 게 여기에 중요한 학습 목표가 되게 됩니다. 잠깐 교재 살펴보십니다. 46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특성 1의 차시였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광시군, 특광시군 가로에 놓습니다. 이제 도시군 의미 이해하신 겁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군 하나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장기 발전 방향 추천오시고 앞서 보셨습니다. 구속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종합계획 출시하는데 국토계획법에 다루게 되는 국토계획 세 가지 중에 종합계획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유일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종합계획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광역도시계획도 광역시설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합계획이 아닌 부문별 계획이 될 것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수립의 지침 추천 오시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법적 성질과 관련되어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 잡아주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해결되신 겁니다. 그리고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양가 1번에 대해서는 보는 것 아닙니다. 얘는 나중에 7, 8월 달에 문제 풀 때 딱 한 번만 풀고 마실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안 하면 시험에 출제될 것 다 해결하실 겁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보시게 되면 수립기준 차셨죠. 수립기준은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기준 동그라미 넣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줄만 쳐놓습니다. 그래서 공법과 관련된 각종 기준에 대해서는 장관이 결정한다. 그렇게만 확인해 뒀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48페이지 차셨죠. 수립 절차입니다.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 지역입니다. 양가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지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예외적 수립권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가 도시군 기본계획의 예외적 수립권자를 설명하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그리고 2번입니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현재 생략할 수 있는 것이 49페이지의 1번과 2번입니다. 우선 2번만 먼저 보십니다. 관할 구역 전부에 대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 당의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관할구역 전부에 수립되어 있고 저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전부가 포함되었다고 하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억지로 따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마진창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 마산 진해 창원을 통합 창원시로 만들겠다고 하면 이 세 개 도시에 걸쳐 이미 광역도시계획을 마련했고 그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전부를 반영해놨다고 하면 각각의 도시마다 통합 전에 각각의 도시마다 기본계획 따로 만들 필요 없죠. 그리고 이 통합 마진창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인구가 100만 넘는다더라고요. 그리고 통합 창원시장은 광역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경상남도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남아있는 경상남도는 얘가 경남 전체의 한 2분의 1 이상의 경제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요. 인구도 한 3분의 1이 된다더라고요. 이거 빠져나가고 나면 경상남도 존립할 필요가 없다던데요.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는 결사 반대하고 이쪽에서는 광역도시로의 승격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일 또 반복해 발생하는 것 좋아할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시사성 있는 사안으로 이 마련되었지만 또 반복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 시험에 나올 일 없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1번 찾으셨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 또는 군인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얘를 봐주시는 게 일입니다. 그러면 장소에 관한 두 가지 요건과 인구에 관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이죠. 만약 수도권의 인구 5만인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도권이면 인구 관계없이 무조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해야 될 겁니다. 저 수도권으로서 인구 5만인 도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다. 수도권으로서 인구 5만이면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다? 수도권이면 무조건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권 아니고 또 무엇? 광역시 아니고 인구 10만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만 가지고 뭐 수도권 아니고 인구 5만인 도시일 때 생략할 수 있다고 하면 이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수도권으로서 인구 5만인 시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맞죠? 수도권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수도권 아닌 인구 5만인 시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생략할 수 있다. 이 조건도 충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세 개 조건을 동시에 충족했을 때는 생략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지문이 짧게 나온다고 하면 첫 번째 경우라면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문 짧게 나오는 두 번째 경우라고 하면 이때는 모르는 상황이죠.
이 광역시라고 하는 두 번째 조건 갖추었을 때는 생략 가능하겠지만 저 두 번째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지문 조건 틀린 지문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의 생략 사유에 있어서는 항상 세 개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됩니다. 그렇게 지문 길게 나왔을 때만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49페이지 다시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정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다. 세 개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었을 때만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나중에 시험 합격하시고 나면 실무 교육 받으실 때 꼭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교육 받으시게 되면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서 부동산 중개하게 되었을 때 진짜 중요한 법률 제도가 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게 되면 이 수도권을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는 과밀 억제 권역과 성장 관리 권역, 그리고 자연 보전 권역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보통 이 수도권에 있어서는 서울, 인천, 경기도를 수도권이라 하는데 서울 전역은 모두 성장 관리 권역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미 서울이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우리 남양주시와 비교하게 되면 좀 비슷합니다. 남양주시의 면적은 서울의 한 75% 정도 되거든요. 4분의 3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울에는 인구 1000만 정도가 거주하고 이곳에 또다시 산업단지 개발이나 대학을 신설하게 된다고 하면 인구가 좀 더 집중하는 좀 이상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밀억제 권역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하면 산업단지와 대학의 신설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과밀억제 권역은 의정부 그리고 경기 남쪽으로는 수원까지가 과밀억제 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번에 평택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한 이유는 그곳이 성장관리 권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당댐은 수도권에 2천만의 상수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팔당댐에 물이 흘러가는 개울, 하천 등이 있다고 하면 죄다 자연보전 권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곳에는 개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시는 이 세 개가 다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양시가 이런 행정관할구역 보이게 되면 천마산 일대 해서 남양주 동부 쪽에서는 자연경관이 좀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 각각 설정되어 있고 화도읍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평내 우편과 연결되는 하나의 도시 기능하고 있는데 그 외곽 지역은 모두 자연환경 보존권역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조안면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평내 호평이나 다산 그리고 도농지구가 바로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평 평내나 또는 다산 그리고 도농지구 이러한 곳에는 산업단 조성이나 대학 신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때 서강대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과밀억제 권역을 벗어난 이곳 와부 양성인가요?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쪽에 서강대 제2캠퍼스 만들겠다 했던 것이 그곳은 성장관리 권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단지 그리고 대학 조성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이쪽은 한강이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은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지가 가능했던 곳이고요. 다만 이쪽의 교통편이 그렇게 그 당시에는 좀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뭐 미사 넘어가게 되는 미사대교 만들어지면서 좀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별내 그리고 퇴교원 등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성장관리 권역입니다. 이런 쪽에서는
가끔 지방산업단지에 입지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쪽에 일정한 대기업이 위치하고 뭔가 개발 사업이 활성화되게 된다고 하면 서울에 근접한 곳으로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 지하철 8호선과 4호선 연결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이야기 들어보니까 별내 동쪽으로 다 환승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다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쪽이 남양주에서는 워낙 산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지하철 역사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개발 여지가 좀 더 높은데 지금 매물 없죠? 매물 없을 것 같은데요? 많습니까? 잘 몰라가지고. 만약 매물 없다고 하면 경매나 공매 등의 방법으로 매물 확보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 이해하실 것은 수도권에서 창업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어디까지가 성장관리권역인지 어디까지가 자연환경 보전권역인지 이러한 것들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한때 우리 남양주에서도 기획부동산에서 한번 휩쓸고 지나가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가끔 이야기 드리는데 말 잘하기로는 보이스피싱이 말 잘하겠습니까? 기획부동산에서 말 잘하겠습니까? 기획부동산이 단연 악권입니다. 한때 보이스피싱 하시는 분들이 기획부동산에 잘못 전화하셔가지고 맹지나 또는 해안가에 침식되는 땅이 있거든요. 그것을 아주 고가에 구입하신 적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기획부동산이 판정성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이런 세 가지 권역을 현재 설정하고 있다. 그 정도 취지만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거리는 딱 하나입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않은 그러면 우리 평창군 있지 않습니까? 인구 한 4만 정도이거든요. 그러한 두 가지 조건을 갖춘 평창군이라고 하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많은 예산 집행이 필요합니다. 현재 생략할 수 있죠. 이해하신 걸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가 3번은 크게 필요 없는 내용이지만 광역도시계획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 잠깐 살펴주십니다. 양가 3번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 인정되면 인접한 특광, 시군,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특광, 시군이 인접한 특광, 시군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미리 특광, 시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 동그라미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장이 남양주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리,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시설인 도로를 만들고자 할 때 이 남양주시장이 구리시와 서울시에 걸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죠. 다만 남양주시장의 권한은 남양주시 안에만 인정되고 구리와 서울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 동의 받아야 되죠. 동의 안 해주면 상급관청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하게 되는데 서울이 포함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게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장과 구리시장이 협의만 해준다고 하면 광역계획권 지정할 필요 없죠. 반대하기 때문에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게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남의 땅에 기본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그곳에 관할 관청에 동의 받아야 되죠. 그게 도시군 기본계획의 예외적인 상황이 되게 됩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광역도시계획과 연결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이쪽인데 시험권이 아닙니다. 다만 내 관할을 벗어나게 된다면 해당 시장군수에 협의 거쳐야 된다. 동의받아야 된다. 그런 취지라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확정 승인이라는 말 찾으셨죠? 동그라미 양가로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특광은 장관 승인 필요 없죠. 직접 확정 짓는다는 것 확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시장, 군수 줄만 쳐놓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수립 동그라미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한다. 도지사 승인 추천없습니다. 그래서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에는 누구의?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50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변경의 경우를 준용한다. 이 말은 기초조사와 공청회를 그대로 똑같이 인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2번과 3번을 보시는 게 일입니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기초조사 내용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등의 가로 속에 토지의 적성평가 사실이었죠. 적성평가 추천했습니다. 재취약성에 관한 분석 가로 속에 재취약성 분석 추천했습니다.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부터 5년 이내, 5년 동원해 놓습니다. 토지의 적성평가 등을 실시한 경우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적성평가 또는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기까지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절차와 관련되어 우리 수립권자는 특광시군이 수립권자이고 승인은 특광은 직접 확정짓는 것이고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초조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수립권자, 승인권자에 관한 사항 함께 보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초조사와 관련된 내용 보시는데 저 기초조사는 필수사항으로서 기초조사 생략 못합니다. 기초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기초조사에는 기초조사를 면제 생략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조사에는 특이하게 토제를 포함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의 적성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에 대해서는 토제란 말로 대신하게 되는데 우리 적성평가 고등학교 때 한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교 찾아가셔서 생활기록부 열람하시게 되면 IQ와 적성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IQ 달들 알고 있으시죠? 예, 아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그래도 학교 다닐 때 한가다 하셨기 때문에 이 공부 시작하신 거죠. 공인중개사 시험이 중년 고시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거 통과해야만 머리 좋다는 이야기를 좀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부에 어느 정도 적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공부를 선택하셨는데 이 적성평가 결과 공부해서 될 놈인지 안 될 놈인지 판단하게 되면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연예인도 괜찮다고 하던데요. 대신 한 10,000대 1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한 10,000명 정도 연예인 되신다고 하면 그 중에 한두 분만 성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적성에 딱 맞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길 찾아가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적성평가해 보니까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던 게 농업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농업이 딱 제 적성으로 결정된 적이 있었는데 얼굴이 좀 농사꾼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름 되시면 저 얼굴 쉽게 시커멓게 바뀌거든요. 햇빛만 보면 거의 시커멓게 까맣게 좀 바뀌는 게 좀 있습니다. 괜한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시는 전체 행정관할 구역 중에 집안이 탄탄하고 지진 발생 우려가 없다고 하면 이러한 곳에 중화공장 만들어 상관없죠. 그리고 제2롯데월드 같이 건물 하중이 많이 나가는 초고층 건물을 만들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대신 농사 짓는데 딱 적합한 사질 토라고 하면 이러한 곳들은 농사 짓는데 활용해야 되지. 이곳에 큰 건물 만들게 되면 아마 건물이 붕괴될 수 있는 염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
부산 김해시에, 부산 인접한 김해시에는 오피스텔 두 동 만들어 놨는데 건물 한 동이 피사의 사사처럼 한번 기울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건 매립지이거든요. 그런 매립지의 개발에 있어서는 지반 강화 관련된 특별한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가끔 개발하는 분들이 팔아먹을 생각으로 외관만 번듯하게 하고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공사 더 잘하면 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 전체에 걸쳐 어디가 개발할 만한 땅인지, 어디가 보존해야 될 것인지, 농사 지어야 될 것인지, 그러한 토지에 대한 개발, 비개발에 대한 적성평가하는 것을 토지의 적성평가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개발 사업 하게 되었을 때 집안에 취약한 단층 구조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호남과 경상도 쪽에 단층 구조 있거든요. 만약 이런 단층 구조 위에 원자력 발전소 만들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 등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 천재지변에 얼마나 취약한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각각 파악할 필요가 있고, 한강을 끼고 있는 이 남양시에는 하천 범람하게 되었을 때 범람하는 물을 가두기 위한 유수지를 조성하기 위한 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제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들이 반영돼야 되겠죠. 다만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타당성탄다? 5년마다. 그래서 토제를 도시군 기본계획 이발부터 최근 5년 내 한 적이 있다고 하면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5년은 타당성 검토와 맞물리는 사항으로서 5년 내 토제 실시했을 때는 토제 생략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무엇이다?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열람 절차, 공람 절차와 공청회 딱 두 가지거든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공청회에 관한 절차 진행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공청회와 관련되어서는 개최 예정일 14일 전이라는 말 우리 기억하십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양가에서 한번 협의 심의 차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특별시장부터 특별자치도시사까지 가로에 놓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수립 동그라미 놓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협의 추천 놓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심의 추천 놓습니다. 다만 이때 협의 심의는 승인에 필요한 절차입니까? 수립에 필요한 절차입니까? 수립에 필요한 절차라고 제가 동그라미 하나 말씀드렸는데 특광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직접 확정 짓는 자이기 때문에 이때 협의 심의는 승인에 필요한 사전 절차가 아니라 수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가 된다는 것 확인해 주시고 2번 도지사 승인 시 차셨죠. 도지사는 도지사 추천 놓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승인 동그라미 놓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협의 추천 놓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심의 추천 놓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실 것으로서 협의 심의. 만약 도지사가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때는 얘는 승인에 필요한 사전 절차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필요 없기 때문에 이 협의 심의는 수립에 필요한 절차가 되게 됩니다. 통상 협의 심의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 시에 거치는 사전 절차이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광이라고 하면 수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최근 지방 분권이 강화되다 보니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승인받는 것 개정해서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특광이 직접 확정짓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협의와 심의에 필요한 사전 절차가 되게 됩니다. 이것 꼭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최근 간평시험에서 국토계획법을 시험에 출제하면서 저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서로 다르다면 이원화되어 있을 때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 맞다. 틀립니다. 이 공청회 등은 수립권자, 승인권자 서로 다르다고 하면 수립권자가 진행할 사전 절차이죠.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했고 승인은 도지사에게 승인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걸 일일이 지문을 설명하지 않고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이원화되어 있다, 별개이다, 이걸 전제를 하게 되면 승인권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고 공청회나 기초조사 등은 수립권자가 진행할 절차이죠. 그것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간평 시험 몇 명 보시는지 아십니까? 한 1,500명 안쪽이거든요. 제가 2002년도에 간평 시험 부관법이라는 것 잠깐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 2만 명 정도가 시험 봤었습니다. 그때는 할만했는데 한 2003년도인가 4년도에 영어가 시험에 반영되면서 그때 토익 있지 않습니까? 그걸 700 넘어야만 이 시험 볼 수 있도록 법이 바뀌고 나니까 시험 보는 사람이 팍팍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손 떼고 나오게 되었는데 저 선생 잘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냥 하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나중에 북한이 통일되게 된다고 하면 북한 통일되었을 때는 감정평가에 도전할 만 하십니다. 지금 간평 남한 땅은 감정평가 안 한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건이 없다 보니 간평이 돈이 안 되는 업종인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통일되면 물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꼭 간평에 한번 도전하시는 쪽으로. 근데 요즘 인생 80이라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한 대학 졸업하고 대학 때 공부하신 것으로 3, 40년 먹고 사셨는데 요즘은 인생 80이다 보니 한 20년마다 한 번씩 공부하셔야만 제대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10년, 20년에 공부하지 않으십니까? 예. 조만간 10년 뒤나 또는 15년 뒤가 되면 아마 인생 100세 시대가 될 텐데 그때도 공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통일되면 간평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쪽으로. 죄송합니다. 계속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예, 여기까지 한번 보시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절차상의 특징이 되는 것으로 봐주십니다. 그리고 공고 열람과 관련되어서는 맨 마지막 줄에 열람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확인되시죠? 대신 이때 열람은 사후 절차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공람 절차, 사전 절차와 관련된 공람 기간은 14일 이상이지만 확정된 도시군 기본계획 알려주는 것은 사후 절차이죠. 그래서 30일 한 장 넘기십니다. 52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로 5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비입니다. 특광시군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그래서 5년마다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여기까지 가로해 주시는데 저는 앞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타당성 검토 5글자이기 때문에 몇 년마다? 5년마다. 이러한 타당성 검토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하나의 특징이지 광역도시계획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개념,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고 종합계획이며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된다는 것 확인해 주십시오. 절차, 수립권자, 승인권자에 대한 구분하셔야 되죠. 특광의 경우는 따로 승인받는 것 없었습니다.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받도록 되어 있으며 예외적인 수립권자, 국도 없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에는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다.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얘가 시험거리입니다. 예외적 수립권자 없다라는 것, 시장 군수만 도지사의 승인받아야 된다는 것, 이 수립, 승인에 관한 사항을 계속 시험에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의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기초조사에는 토제 포함하여 실시하지만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부터 최근 5년 이내 토제 실시했다면 생략할 수 있다는 것 하나.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람입니까? 공청회입니까? 공청회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것. 남의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특광은 직접 확정 짓는 자이지 누구의 승인 받는 게 아니라면 협의 심의는 수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가 되는 겁니다.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서로 다리 나가면 협의 심의는 승인에 필요한 사전 절차가 된다는 것 하나 확인하시고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만 점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할만하지 않으십니까? 처음보다 좀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도시군관리계획 특징은 다음 주에 하실 겁니다. 더 하시는 것 원하시긴 원하시지만 지금이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 딱 두 문제만 보고 끝내십니다. 세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77페이지 찾으셨죠? 77페이지. 수요일 날은 이거 가지고 문제 시험 보지 않으십니까?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77페이지 보시게 되면 국토계획법이 있는데요. 77페이지 찾으셨죠? 1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2번 잠깐 살펴 주십니다. 국토계획법에 관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군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맞다 틀리다? 도시군 계획은 도시 하나와 군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은 해당 사항 없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는 것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은 지금은 보실 필요 없는데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공공시설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군구 추천호수입니다. 관할 구역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 하나와 군 하나를 대상으로 하죠. 시군구입니까? 특광시군입니까? 구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긴 있지만 서울을 대표하는 자는 구청장입니까? 서울시장입니까? 서울시장.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단위는 구가 아닌 서울시 하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단위로 삼기 때문에 시군구에 수립한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시군구 대신 뭐라 해야 됩니까? 오늘 저 아마 특광시군 저녁 시간대 한 100번 가까이는 특광시군 계속 불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군구 관할구역이라 말 쓰는 게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 시군 그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표현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특광 들어가야 됩니다.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 시군구란 말 쓰게 되면 그게 잘못된 것으로. 시군구란 말 쓰게 되면 그게 잘못된 것으로. 그리고 4번.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판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맞다 틀리다. 오늘 많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5번.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여기 용도구역은 아직 다 모르시는데 두 군데가 틀립니다.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강화한다. 이 말 자체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지역이다. 시장 군수가 아니라 나중에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사안인데 얘는 다음 주에 보실 이야기입니다. 대신 이 이번에 관한 문제가 종합 문제이기 때문에 좀 범위가 넓게 지문이 만들어졌는데 옳은 거 찾으라고 하면 답은 4번이죠. 4번이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신 것 중에 1.
도시군 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은 포함된다, 빠진다. 빠진다라는 것 하나 확인하시고,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단위는 시군구가 아니라 특광시군이라는 것 잡아주셔야 됩니다. 특광시군이라는 것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 저렇게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3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1번은 그냥 좀 넘어가시고요. 1번은 잘 안 나올 패턴이고, 우리 2번 잠깐만 확인하십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된다. 수립의 지침 맞는 지문이죠. 2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지사가 정한다. 기준 각종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지도지사가 기준 정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그리고 3번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 미리 시, 군, 의회 의견 들어야 된다. 우리 수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 기조조사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정치 3개 있지 않았습니까? 수립 시에 3개 절차 진행한다는 것 기억나시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 수립 시에 절차 진행한다.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4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때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특광 확인되셨다면 협의 심의는 수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로서 맞는 지문이죠. 그리고 5번입니다. 시장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3번 5년 들어가는 겁니다. 토제는 도시군 기본계획 이관일부터 최근 5년 내 토제 실시했다면 생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답을 4번으로. 그리고 4번은 그냥 혼자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만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3번만 잠깐 봐주십시오. 네, 3번 질문만 보십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7만 명의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맞지 않습니까? 10만 이하란 말과 7만 명은 같은 말 같은데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십니다. 네, 오늘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마 오늘 좀 생소한 게 좀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게 한 코스만 지나시면 그래도 또 들을만 해지시거든요. 앞으로 재미없다는 이야기를 꼭 들었는데 제가 앞으로 좀 더 재미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